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연간으로도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연매출 200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주가의 탈동조화 현상이 심해져 시가총액 격차가 156조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8년 만에 다시 시총 20%대 진입을 바라보며 독주 중에 있지만 자동차주는 미국에서 연비 과장 사태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총 2위인 현대차 시총이 전체 3.95%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성체줄기세포로 연구를 하던 2명의 연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것인데 1심에서는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연방항소심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쪽의 손을 이번에 들어줬습니다. 일본 소니가 가전슈어 세스에서 기존 고화질 TV보다 화질이 4배 이상 선명하다는 OLED TV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삼성 LG전자가 선공개한 55인치 OLED TV보다 크기나 해상도 면에서 더 개선된 제품입니다. 소니는 작년 세스에서 55인치 LED TV를 공개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이보다 한 단계 개선된 OLED TV를 내놓으며 삼성 LG와 차세대 TV 시장을 놓고 본격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인아입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 이 같은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잠정치 공개로 본격 어닝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역시 기대에 부합하는 성적이었지만 삼성전자는 패턴대로 1% 남짓 차익실현 매물에 시달리면서 150만 원 정도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 시즌 닻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시장은 수급 부담에 잔뜩 눌려있는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이틀 뒤에 있을 옵션 만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사상 최대로 쌓여있는 잔고가 이번에 털리면 어떡하나 하는 청산 우려인데요. 무엇보다 어제 9천 계약 넘게 1시간 만에 샀던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 주문 실수였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는데 오늘 곧바로 되돌림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을 7천 계약 넘게 하루 만에 다시 팔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베이시스의 강세로 프로그램 매물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럴 효과를 이제 누리는 걸까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쪽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네, 양매도 걸려있지만 외국인들 현물을 많이 파는 것은 아니고요. 선물을 어제 9천 계약 넘게 샀었는데 오늘은 7천 계약 넘게 선물 쪽에 매도를 내어보내고 있습니다만 베이시스는 여전히 초강세, 양호한 모습 속에 프로그램은 오히려 1,000억 이상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테 2,000선이 살짝 깨어지면서 사실상 어제 오늘 이틀 연속 2,000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이 3일 연속 빨간불입니다. 509.27, 오늘 사실 장중에 510선도 밟았었고 두 달 만에 510선을 터치했었던 코스닥인데요. 외국인 기관 역시 강하진 않지만 양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최근에 엔달러가 한 88엔대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달러도 어렵사리 1,060원대를 지키고 어제는 오히려 올랐었고요. 오늘 하루 만에 소폭 내리지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역시 큰 재료인 금통의 금리 결정까지는 이렇게 좀 조용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리고 창투사 관련해서 또 세스 관련 IT 부품주까지 강세를 이루며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이는 날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 임수균 애널리스트 먼저 만나볼게요. 달러엔 88엔대에서 주춤한데요. 엔화 약세의 영향력을 우리 자동차주 중심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이슈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1등주 시간도 마련돼 있죠. 화요일인데요.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 내일은 1등주 찾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내일은 1등주는 하나투어라고 하십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옵션 만기,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 파생적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매수 착장고가 사상 최대, 쌓인 매물의 전일 외국인 주문 실수까지 지금 겹쳐 있는데요. 6조 매물 폭탄 쏟아지고 말까요? 유원 컴텍이라는 종목으로 이미 목표가에 근접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기관도 계속 산다는데 지금 매수에 동참해도 늦지 않을지 포트넷 종목별 AS도 받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은 대현을 추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외국인들도 간간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 실적 기대 않고 차트적으로 바닥 탈출할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약속대로 여의도로 나가볼까 합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얘기부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QE 종료 얘기, 또 당국의 개입 이렇게 해서 1,060원대 지켰는데 엔달러도 이제 88엔대 이상 올라가는 것 같더니 오늘 좀 주춤합니다. 엔화 약세 영향력 좀 수그러 두는 걸지 자동차주 중심으로 연결시켜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좀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 엔화 약세 현상은 지금 어느 정도 좀 고비에 온 것이 아닌가, 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보는 엔달러 환율의 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는 한 90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력 관련해서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 자원의 해외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작정 엔화 약세를 유발을 해서는 또 이제 국가 경제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부 엔화 약세 정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좀 글로벌 정책 공조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만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엔화 약세가 유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좀 약조 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엔화만 단독으로 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이런 우려 역시도 지금이 좀 고비를 지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이익의 절대 레벨 자체가 좀 다운되는 모습이 2013년 쪽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엔화 약세에 관련된 우려는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정말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일단 자동차주,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나올 대로 다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 들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재정절벽 피해서 정말 안도랠리를 이끌었던 미국, 그렇지만 QE 종료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재료가 참 조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 믿을 건 중국뿐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중국 올해는 8%대 성장 회복, 다시금 기대할 수 있는지요? 예, 일단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13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 8.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좀 이제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8% 정도의 GDP 성장률을 맞춰주는 과정은 좀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전과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힘들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2013년도 중국 GDP 성장률이 8%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 경기 경착륙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수단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발 모멘텀도 지금 일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이런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경기에 통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 산업재 부분의 이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연말부터 해서 강한 반등 랠리를 이어왔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 내지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 가격대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재 산업재는 중국발 모멘텀이 일단 다 녹아들었다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자, 일단 4분기 실적의 영향력이 무엇보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개로 굉장히 확대된 시점에 옵션 만기까지 이틀 후면 이제 맞게 돼서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상당한 날입니다. 코스피 2000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켜지고 있는데요. 대응법 오늘 마감 전략 중심으로 짜주시죠. 네, 일단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도랠리가 연장되는 그림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뭐 상승 속도 조절 국면이 나타나는 과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증시에서 있었던 뭐 선물 그 주문 실수 관련한 해프닝도 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프로그램 그 매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지금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한 6.3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지금 2009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확보한 그 자금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과거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미국 재정절벽 합의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 급등했던 부분들까지 좀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속도 조절 국면이 나타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안도랠리가 연장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타나는 이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경기 민감주가 중국 쪽은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코스닥이 3일째 좋아서 소위 이제 1월 효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닐까. 1월이 창창이 남지 않았습니까? 당분간 중소형주의 상대적 어떤 퍼포먼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동의하시는지 이 부분 함께 여쭤보죠. 네,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여전히 좀 IT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경기 민감주로 굳이 구분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금융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동종업계에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좀 반등 과정에서도 주가가 세게 못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은행 같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기가 많이 돌고 있는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 어차피 IT라든지 이런 그 전방 산업들의 좀 호조세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IT 부품주라든지 소재 쪽으로도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통대 부분은 역시 뭐 덩치가 크든 작든 IT 쪽 약간 더 첨가한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융주 쪽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일등주 시간입니다. 약간 어둡게 보여지지만 우리 SK증권에 계시는 김민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어떻게 온 이천선인데, 뭐, 이제 어제도 장중에 잠깐, 오늘 또 이렇게 장중에 잠깐, 이렇게 밑에 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천에서 이렇게 수급이 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옵션 만기 부담까지 지금 프로그램이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주문 실수 뉴스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전략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키포인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해서 먼저 선 조정을 받은 흐름들로 좀 이어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흐름들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갭 상승을 했던 부분을 지지를 할 수 있는 건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천선에 대한 지지권, 한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지지를 하고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모습들인데 솔직히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만만치 않다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흐름들이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모습들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못하게 되면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더 내포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고, 거기다 금리 관련된 결정도 이어질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시장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물론 양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한 8조 5천억대 보다도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고, 8조 8천억대 영업이익이면은 그래도 어떤 그 시장에서 주도주에 대한 특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주도주에 대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흐름들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짧게는 한 1, 4분기 보통 IT 업체들이 4, 4분기에 매출 확대가 좀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들이 좀 이어지는데, 이에 따른 모습들이 1, 4분기 이후부터는 전 비수기 측면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기가 이제 4월달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4월달 이후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2, 4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공백이 조금 더 남아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 지금 내려와서 한 21선 중심으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 추가 이탈의 가능성도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시장을 좀 주도했던 강한 종목들이 좀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흐름들은 조금 더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이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어떤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특히 경기 민감주가 선 조정권에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쪽에서 반등세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상대적인 시장에 대한 탄력을 좀 같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 대한 모습들도 좀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기존의 2천선 이상에서 강하게 수급의 주체로 보여주셨던 외국인들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의 흐름들 쪽에서 2천선 이상에서는 누가 또 어떤 총대를 메고 시장에서 또 매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좀 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나타났던 외국인들이나 프로그램 매수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간 시장이 좀 무거워질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전략은 시장에 일단 무엇보다 지지력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접근하는 게 필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2천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에서 다시 지지권을 확보할 것인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시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하게 되면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락했다고 무조건 비중을 늘려가는 것보다 특히 지금 매수로 주체로 강하게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 쪽에서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접근하시기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한 1970, 80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변화들처럼 어떤 그 정부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새 정부의 기대감의 가장 큰 핵심이 아무래도 그 경제 민주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어떤 혜택이나 정책 반응들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중소형 코스닥 종목 쪽에서 조금 더 기회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한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분위기에서 뭐 2천을 어렵게 지키고 있는데 이거 잘 지키고 추가 상승하기보다 여기서 조금 흔들렸다가 빠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고, 때문에 확인하고 무엇보다 수급을 보고 매매 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을 9천 계약 넘게 어제보다 더 팔고 있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주춤, 코스닥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세인데 코스피 쪽에서도 제약주만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와 더불어 오늘 좀 센 것 같습니다. 오늘 1등주부터 소개를 받아볼까요? 예, 일단은 세 가지 업종 쪽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약 쪽인 걸로 어제부터 좀 강한 모습들 뻗어나갔고, 오늘도 추가적인 모습들이 좀 이어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쫓아갈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먼저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업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쫓아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원화 강세 수혜의 관점들, 특히
원료를 이제 대부분의 원료를 이제 수입하는 부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수입했었을 때 나오는 어떤 원화 강세 흐름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 정부의 이제 복지 정책 쪽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약가 같은 경우 특히 어떤 그 약가 인하에 대한 흐름들보다 어떤 매출이 어떤 그 실적 흐름 매출이 확대가 되는 측면들 쪽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복지 관련된 부분에 정부 정책이 늘어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기적인 인구 구조가 이제 노령화로 들어가는 구조가 좀 빠른 흐름들이다 보면 아무래도 제약사에 대해서는 어떤 그 매출의 확대 기회가 좀 더 높다는 점 계속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제약사의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흐름들을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대형사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히 처방약 중심에서 어떤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제약,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가 중국 지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서 중국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되면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쪽입니다. 이 낙폭이 과대했다가 밸류에이션 메리트 그러니까 즉 작년 정도의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은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낙폭이 커서 싸다. 특히 물론 엔화와 관련된 변화들까지도 같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싼 모습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반등이 더 먼저 빠른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물론 그 기아차, 현대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어떤 현대위아 같은 경우 작년에 보여줬던 실적 흐름들 올해도 그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낙폭이 컸었는데 모바일 게임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쪽에서 어떤 변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변화는 그대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건데 4분기 실적 호조 흐름들 이어지면은 어떤 그 게임빌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게 해외 시장 쪽에서 해외 매출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등주 쪽을 다 소개받아 보았는데, 오늘 1등주가 어제 이제 제약처럼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갈 1등주 한 종목만 추천 부탁드릴게요. 하나투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흐름들을 이제 서서히 받아가는 관점이라고 해석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부를 많이 계속 지키는 상황에서 어떤 매수세 거래가 급증하고 기관 매수세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어떤 원화 강세가 됐었을 때 이제 상품의 판매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벌써 4분기 쪽에서 실적 개선을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흐름들이 올해 상반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아직 그 도래하지 않았던 성수기까지 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실적 양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한 6만 5천 원대 부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 안착하게 되면은 한 7만 2천 원까지 무리가 없을 가능성들 그리고 손절가는 한 6만 400원대로 조금 짧게 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정도에 들어가서 6만 원 부근의 손절 그리고 하나투어 7만 원 이상 보자라는 내일 갈 1등주로 하나투어 가격 설명까지 들어보았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잠깐 보면요. 코스피는 정확히 2,000포인트에 걸려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 9,000 계약 남짓 약간만 더 파는 정도였는데, 현재는 매도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의 외국인 매도 수량이 지금 9,300 계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은 괜찮고요. 1,000억 정도 매수 우입니다. 계속해서 일주일간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월화수목금 모아서 저희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7일간의 다이어리 수익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 이제 둘째 주 맞고 있는데요. 왕관은 우리 전진우 팀장님이 쓰고 계십니다. CTC 바이오, 오늘 바이오 쪽 들썩이고 있죠? 저희가 1시 구간 남짓해서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7.3%였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약간은 상승폭이 반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밀리는 건 아니고요. SM으로 어제 박현상 대리님께서 NHN에서 이렇게 갈아타 주셨었는데 하루 만에 수익이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철저히 수급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신 종목 SM 되겠습니다. 링네트는 이미 익절되었고요. 10% 이상 수익 보고 난 다음 서원인텍도 신고가 낸 다음에 오늘 약간 조정. 그리고 위메이드도 오늘 이렇게 컴투스 쪽은 조금 움직이는데 위메이드는 조금 조용하네요. 아직 수익권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왕관 쓰신 분은요. 바로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추천주 CTC 바이오입니다. 네. 일주일도 안 돼서 수익 7%, 목표가에 거의 장중 근접했었는데요. 전진우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 쌍바닥 찍고 이렇게 좀 가다가 오늘 분위기도 아주 좋았는데 조금 상승폭이 반납되네요. 아쉽습니다. AS 들어볼까요? 네, 연말부터 IT 부품주들이랑 바이오 제약주들, 중소형주들 전체적으로 요즘 시장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CTC 바이오 24,500원의 한 저항대를 좀 단기 목표가로 소개를 드렸는데, 지난주 소개드린 이후에 오늘까지 한 6거래일 연속 증권, 보험, 투신, 연기금, 기관수급 좀 골고루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신종플루에 대한 좀 우려 때문에 백신들을 좀 모멘텀 붙어서 잠깐 좀 윗가격으로 좀 상승을 줬었고, 오전에 한 24,300원대까지 좀 접근해서 현재 횡보하고 있는데, 종목 자체가 지금 위아래로 큰 변동이나 그리고 어느 가격선에서의 큰 저항 없이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서 목표가 한 전번에 말씀드린 24,500원이 아니라 한 26,5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해서 좀 더 보유해도 무리 없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국 CTC 바이오는 5일선 타고 잘 가는 종목을 기존 그 저항대 감안해서 잡아놨던 목표가에 팔 필요는 없겠고 26,500원까지 목표가 올려서 더 강력 홀딩하면 좋겠다는 AS였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추천주 CTC 바이오 1등 하신 기념으로 AS 들어봤습니다. 왕관 쓰는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이 추천해 주셨던 링네트도 AS를 오래간만에 들어볼까 해요. 사실상 익절 사인을 내신 다음에 계속 그 정도 가격이었었거든요. 새 추천주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정복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링네트는 제 기억에는 연말에 이미 익절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특별한 가격 변동은 없어서 굉장히 일찍 안정된 현금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A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링네트를 제가 AS를 2번을 했었는데 한 번 네. 이제 그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은 또 지금 2,350원 정도 좋은 가격에서 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고점 근처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 관련주로 해서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 중소형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난달 월봉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형주지만 실적이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락이 좀 지나왔는데 배당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금 들어가선 배당은 아니겠지만 이미 12월 달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무리하게 너무 많은 금액을 들어가기보다는 손절가를 마이너스 3% 정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이제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매수가 좀 유용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손절 잡고 목표가의 한 목표 수익률 기대치는 어느 정도가 맞을까요? 목표가는 지난달 고점을 돌파한다는 전제 한 2,500원에서 600원을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네트 이미 익절 사인 내셨지만 신규 진입하실 분은 마이너스 3%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2,500~600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10% 남짓 수익을 확보하시는 이정복 대표님의 신년맞이 새로운 종가 공략 종목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추천하실 건가요? 네, 제가 거의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날에만 계속 휴일이 있다 보니까 네네. 거의 지금 2주를 쉬고 이제 신규를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네. 대연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현이요? 예. 그러니까 대연이라는 기업은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좀 익숙한 기업인데 지금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뭐 굉장히 좀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경쟁사에서 신원도 있는데 이 대연이라는 종목은 거의 코스닥에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블루페페, 주크 등의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의류 업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의류 업황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낙폭이 과한 상황에서 바닥을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올해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거는 신규 브랜드 듀엘의 고성장 매출에 따른 긍정적 기여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고 싶다 해서 윤은의 이제 액세서리 출품 그걸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거의 지금 매장만 해도 몇백 개가 늘어난다는 백화점에도 앞으로 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의류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LG 패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은 충분히 이제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 지금 잘 보시면 1,120원을 거의 한 달 이상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쯤에 대량 거래가 터져서 상한가를 한번 문을 잠궜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오히려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20원, 30원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주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월봉 20월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연도 충분히 신규 브랜드 듀엘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1,300원에서 1,400원까지는 좀 단기간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감에서 충분히 유효해 보이고요. 일단 만약에 오늘 매수 하신다면 1,120원에서 30원 사이의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 손절가로는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1,08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080원은 굉장히 타이트한 가격인데 이 가격까지 온다면 약간 눌렸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1,08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현이라는 종목. 아, 이게 이제 신규 브랜드 듀엘을 갖고 있는 회사였군요. 백화점에서 듀엘로 싸려고 그러니까 절대 세일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대현이 이 종목이랑 이 기업이랑 연결되는 그런 회사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점들도 있고 일단 예. 실적 자체가 작년 한 8월쯤에 이제 발표를 한 기사를 보면 네. 주가는 너무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해서 이런 리포트도 나오면서 그런 코스닥 저평가 종목 5순위 안에 드는 종목으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장에서 널리 예전에는 이 종목이 이제 문재인 관련주로 해서 테마주로 한번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떨쳤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실제 기업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서 실제로 버림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실적 유망주로 해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네요. 문재인 테마주로 대연 엮였었지만 이제는 실적주로 봄직하다. 충분히 저평가가 이루어졌다. 약간 패션 쪽인데 오늘 가격대까지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새해로 이제 처음 정말 2주 만에 뵙는 우리 이정복 대표님이시니까 제가 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아니 외국인들이 지금 1조입니까 이게? 선물을 1조 돈으로 하면 이상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파는 걸까? 옵션 만기는 내일 모레잖아요. 네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그 금액에 대비했을 때는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편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만기 전에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는 어저께 같은 경우 선물을 굉장히 많은 금액에 매수했다가 오늘은 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실적주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 특히 낙폭 과대주 같은 화학주,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스피가 2000에서 2050 정도 박스권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종목들은 4분기 실적이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실적이 나올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들이 그 코스피를 좀 이끌어서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 2주 정도 약간 기간 조정을 2,000선 중심으로 해서 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소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시고 옵션 만기일날 그럼 충격은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이렇게 미리 팔기 시작하면 더 그 만기 당일날 충격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시죠? 대표님? 아이고, 이정복 대표님? 네, 시장 전망만 해주시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안녕히 가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공약주는 어쨌거나 대현이었고 말씀해주신 부분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게 들었던 부분은 오늘 외국인들에게 선물을 1조 지금 넘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10포인트밖에 안 빠지면서 2,000을 지키는 건 오히려 괜찮고 잘 버틴다라는 얘기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7일간의 다이어리 수익률 가운데 아까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던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 연결해서 역시 종목 AS 동일한 방법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원인텍. 일단 뭐 오늘 조정은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또 더 갈 수 있는 거겠죠. 뭐 매일 신고가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뭐 하루 만에 바뀐 건 없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어저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휴대폰 부품주들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납폭 과대주 그쪽이 주도주냐 아니면은 기존에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이 주도주냐라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납폭 과대주들의 반등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성장하는 쪽에 투자하자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성장하는 쪽에 투자하자라는 것은 일단 삼성전자가 작년에 3억대 정도의 휴대폰을 팔았는데 올해 그 최소한 4억 5천만 대의 핸드셋을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휴대폰과 타블릿 PC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휴대폰 부품주들 작년 캐파의 50% 정도 캐파는 늘어나는데 매출은 대부분의 업체가 약 한 50% 매출을 거두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을 거둡니다. 그쪽에서 가장 성장성이 있는 쪽은 어디냐라고 보면 휴대폰 부품 중에 대표적인 연성 PCB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칩 그 다음에 케이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 등에 들어가는 방열 패드와 그리고 외부 케이스 거기다가 볼륨 킷을 만드는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도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갱신이니까 차트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지만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PER이 6배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PER 보통 평균 휴대폰 부품주 10배 받는다라고 봤을 때 파트론 인탑수처럼 10배 정도만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2만 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에서 16,000원 밴드가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1분기 실적 기대됩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1분기가 더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원인텍 같은 종목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기택 과장님. 혹시 이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다른 요일에 하시는 전문가분 종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거나 혹은 알려드릴 텐데 이 종목은 좀 만만치 않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조금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분도 연결 좀 가슴에 묻어뒀다가 해볼까 하고요. 지금 이제 1등하고 어제도 1등을 하셨고 오늘은 CTC 바이오라는 종목으로 앞서 우리 또 전진우 팀장님께서도 수익이 났었고, 링네트라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이 네. 종목도 뭐 10%. 링네트, CTC 바이오, 현재 그 밖에도 SM과 위메이드가 추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현재 굉장히 상위권에 계시는데, 뭐, 따라올 자가 없을까요? 예, CTC 바이오가 위협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CTC 바이오 저 역시도 보던 그런 종목이라, 네. 바이오 헬스케어 성장성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CTC 바이오는 작년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0,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약 한 그 250%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서 남성 전용 제약사라고 불릴 만큼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의 효과가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에서 27,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 성장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이니까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폭만큼은 수익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라이벌 의식을 느끼실 법한 게 이 종목 추천해 주셨던 전진우 팀장님께서 목표가를 오늘 올리셨는데 얼마까지 얘기하신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딱 얘기하셨던 그 박스권 상단 바로 직전. 예, 네. 요 CTC 바이오하고 우리 이기택 또 과장님의 서원인텍 이 두 분의 종목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2시 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조금 괜찮으시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 CTC 바이오 추천해 주셨던 분도 외국인들 선물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어저께 다른 이 분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주문 실수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금액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상당히 3만 계약 정도면 3조 원이 넘는 계약 건수고, 그 계약 건수가 일순간에 시장에 쏟아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문 실수가 단순 주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게, 일단 프로그램 매매 형식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램 매매를 사람이 풀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1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주문이 한순간에 한 호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문 실수를 인지한 순간은 빼야 되는데 주문 그 카테고리 오류 때문에 결국에는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제 체결이 됐으니까 가격에 왜곡이 왔다. 그러니까 시장에 왜곡이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왜곡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게 시장의 왜곡이니까 어느 한 창구에서 어느 한 투자자가 그렇게 많은 계약 건수를 했다라고 하면 시장에 위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한 번에 출회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는 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오늘 같이 동반 매도라도 했었으면 시장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관에서도 요즘 보기 드물게 6천 계약 이상의 매수가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일단 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옵션 만기를 보내려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2,000선 포인트에서는 옵션 만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매번 실적 발표하듯이 저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당분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보여줄 때 그때 순환매가 어디로 도는가, 그것을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그동안 낙폭과대였던
자동차주가 그런 순환매의 첫 바톤을 받았다. 그런 쪽에서 옵션 만기라든가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낙폭과대였던 자동차주 그리고 환율 관련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동차주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 이제 7일간 수익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기택 과장님께는 여러 가지 좀 앞으로도 여쭈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또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정말 선물 옵션 쪽에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략 세워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해서 1조 넘게 팔아도 시장에서 누군가 받아주는 주체도 있고 이 네. 정도면 괜찮은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긴 했지만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이제 주문 실수. 네. 사실 뭐 그런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이 지금 현재 이제 잡히는 걸로는 10,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뭐 그 미결제 약정의 뭐 감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한 15,000개 가까운 매도는 청산이 어제 매수한 물량들은 청산이 됐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옵션 만기가 이제 이틀 남은 시점에서 과연 이런 그 매매 행태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일단 매물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의 매수차익 잔고 누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매물 뭐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소화는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번 만기가 뭐 그렇게 오늘 뭐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가 깨지기도 뭐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프로그램 물량 정도는 이제 받아낼 수 있는 분위기. 뭐 크게 하락해봐야 뭐 1,900, 뭐 한 60 정도라고 이제 보고는 시각들이 이제 대체적인데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 뭐 그 하락, 뭐 그 하락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고. 일단 하지만 그 옵션 만기가 시장의 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일단 뭐 아직까지 외국인의 어제 매수한 그 물량 자체가 25,000계약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다 청산을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고 뭐 내일까지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어느 정도 유리한 가격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손실 규모는 거의 오늘 그 청산한 물량은 확정이 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청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옵션 만기 일시적인 충격은 뭐 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뭐 그 충격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긍정적인 시장의 인식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선물 옵션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은 뭐 어느 정도 상방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그 어제 샀던 물량들이 정리되는 물량들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만기 지수 때 뭐 한 265에서 267 정도 만기 지수가 설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이래저래 파생 쪽을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호실적 내놓고 뉴스에 팔자에서 밀리고 요 틈을 타서 최근에 코스닥이 오늘까지 3일째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10분 반영해서 오늘 추천주가 유원 컴텍이라는 종목이라면서요. 빠르게 아주 강력한 포인트하고 가격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1월 효과 뭐 이런 부분들과 대형주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흐름이 5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좀 더 갈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일단 유원컴텍 중소형주로서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면 스마트폰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유원 화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상장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얘기가 돌면서 실적 호전이 상당히 뭐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8,000원 중반부터 수급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매수가 한 9,500원 정도 보시면서 목표가 정고점을 뚫는다고 한다면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정도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아주 강력한 또 매물대를 다시 한번 눌렀다가 뚫고 있는 유원컴텍인데요. 신고가 다시 한번 노린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기존 포트 빠르게 보면서 뭐 한두 종목이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신지 AS도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승영 과장님의 포트를 보면 NC소프트 20%, GS 20%, RF텍 10%, 효성 10%였는데요. 효성은 제가 알기로 7만 원 아래로 안 내려와서 매수가 안 된 걸로 알고요. RF텍이 가장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좋고 GS가 최근에 조금 정유주 쪽 주춤하고요. NC소프트가 나름 이제 밑에서 양봉 보고 샀는데 아직 많이 났습니다. 어떤 종목? NC소프트는 일단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1분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1,000억은 NC소프트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이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RF텍 최근에 뭐 중소형주 트렌드로서 충분히 상승 추세 잘 만들어가고 있고, 그 정도로 에이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RF텍은 목표가가 15,000원인데 지금 13,000원 잘 순항 중에 있으니까 강력 홀딩하시고요. 지금 포트에서 효자 노릇을 RF텍이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왜 이럴까 걱정 마시고 4분기 실적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원컴텍 오늘 신규주 추천이었고요. 기존 종목들도 AS 주요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파생전략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00선은 지켜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 이슈도 다들 긍정적이다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종가기준 프로그램의 어떤 체결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종가상 집계된 매도 금액 저희가 잠시 후 2부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